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김태윤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뇌 속에서 터진 혈관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매년 2,000명의 뇌출혈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출혈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전부터 여러분 뇌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지끈거렸나요?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어지러웠나요? 아, 그냥 스트레스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만약 그게 여러분 뇌 속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응급실에 실려오는 뇌출혈 환자 10명 중 8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뇌출혈은 사망률이 40%입니다. 살아남아도 절반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박민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MRA 검사에서 5mm 뇌동맥류가 발견됐어요. 의사인 제가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터졌을 크기였거든요. 다행히 수술로 제거했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검사를 안 받았다면 박민수 씨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뇌출혈이 왜 뇌경색보다 10배 더 무서운지, 어떻게 하면 100% 예방할 수 있는지, 40대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단 하나의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대병원 교수인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7가지 생명을 구하는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이 정보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2가지 있어요. 뇌경색이랑 뇌출혈이요. 대부분 사람들은 뇌경색만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00명 중 10명에서 15명이라면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은 100명 중 40명이나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두부 있잖아요. 그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금세 피덩어리가 커져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더 큰 문제는 뇌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이 까지면 3살이 돋잖아요? 근데 뇌는 그게 안 돼요. 한번 다치면 끝이에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이정호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67살인데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어요. 산행도 자주 다니시고 텃밭 가꾸기도 하시는 활동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뇌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2시간 만에 의식을 잃으셨죠. 다행히 수술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지금도 병원에서 다시 걷는 연습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뇌출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뇌에서 혈관이 터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혈관이 터지면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그 피가 뇌 속으로 쭉쭉 들어가요. 그런데 이 피가 그냥 고여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들이 뇌세포를 죽이기 시작해요. 마치 독을 뿌리는 것처럼요. 더 황당한 건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뇌 속에 피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상한 게 들어왔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난리를 쳐요. 원래는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애들이 오히려 뇌를 더 망가뜨리는 거죠. 결국 뇌출혈이 생기면 3가지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 터진 피가 뇌를 꽉꽉 눌러요.
두 번째, 피 속 독성분이 뇌세포를 죽여요. 세 번째,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뇌를 공격해요. 제가 수술실에서 직접 본 최서영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61살인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뇌가 부어서 위험한 상태였어요. 수술할 때 제가 본 최서영 씨의 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분홍색이어야 하는데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했고요. 뇌세포들이 이미 많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수술해서 피덩어리는 빼냈지만 이미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 없었어요. 최서영 씨는 지금 한쪽 팔다리를 못 쓰시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뇌출혈의 무서운 진실이에요.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막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일찍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뇌 속에 있는 동맥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 동맥류 때문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10명 중 8명이나 돼요. 이 뇌동맥류는 주로 50대부터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아무런 신호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나는 완전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갑자기 터져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김영수 씨는 63살인데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본 튼튼한 분이었어요. 등산도 즐기시고 친구들과 골프도 자주 치시는 활발한 분이셨죠. 그런데 골프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에서 피가 나는 거였죠. 다행히 수술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반대로 같은 나이의 박수진 씨는 제가 권한 MRA라는 검사에서 작은 동맥류를 일찍 찾아냈어요. 아직 터질 위험은 적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미리 치료할 거예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검사를 미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MRA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MRA가 뭐냐고요? 혈관 MRI예요. 뇌 속 혈관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죠. 이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누워서 20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주사도 안 맞아요. 그냥 MRI 기계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있기만 하면 뇌 속 혈관이 다 보여요. 마치 투시경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MRI는 비싸잖아요 라고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3테슬라라는 최신 장비로 찍으면 가장 좋고 1.5테슬라로 찍어도 충분히 잘 보여요. 동네 MRI 센터에서도 3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병원비로 쓰는 돈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 검사 하나로 평생 뇌출혈을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싼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정명희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명희 씨는 평소에 두통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딸이 걱정돼서 MRA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7mm나 되는 큰 뇌동맥류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크기였어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정명희 씨는 지금 완전히 건강하세요. 요가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만약 검사를 안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최종현 씨 는 나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검사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쓰러지셨죠. 지주막 하출혈이었어요. 응급수술은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검사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출혈과 심근경색은 사실 멸종시킬 수 있는 병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병은 최소 10년, 길게는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지 않잖아요?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완성되는 거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 1단계는 위험인자가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담배 같은 것들이죠. 이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나는 멀쩡해라고 생각하죠. 2단계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혈관 벽에 때가 끼기 시작해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돼요. 3단계가 바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이때 비로소 응급실로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2단계까지만 막아도 평생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김철수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철수 씨는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도 안 드시고 그냥 지내셨어요. 5년 후에 경동맥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건 심각하구나라고 깨닫고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죠. 혈압약도 드시고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지금 김철수 씨는 75세이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만약 그때 손을 놓고 있었다면 아마 벌써 뇌졸중이 왔을 거예요. 반면에 박영호 씨는 달랐어요. 나는 아직 젊어. 약 같은 건 안 먹으라고 하시면서 계속 방치하셨어요. 그러다가 70세에 뇌경색이 왔어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뇌졸중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콜레스테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담즙산도 만들어요. 문제는 너무 많아질 때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혼자서는 문제를 못 일으켜요. 다른 나쁜 친구들이 도와줘야 해요. 그 나쁜 친구들이 뭐냐고요? 바로 고혈압, 담배, 당뇨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매끈매끈한 아스팔트 도로예요. 그런데 고혈압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상처가 생겨요. 마치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요. 담배를 피우면 더 심해져요. 혈관 벽이 거칠거칠해져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더 약해져요. 이렇게 상처가 생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요. 더 무서운 건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혈관에 이상한 게 붙어 있네? 라고 생각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애들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축상경화증이라는 게 생겨요.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에 녹이 슬어서 좁아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치료한 이순자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젊을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으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20년을 그냥 지내셨어요. 65세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심장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세 개 혈관이 모두 9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에요.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막힌 거예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행히 스텐트 수술로 혈관을 뚫어서 지금은 건강하세요. 하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반대로 조기에 관리한 분도 있어요. 김미영 씨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어요. 242였거든요. 정상이 200 이하인데 꽤 높은 거였죠. 김미영 씨는 바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 드리고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5년째 잘 관리하고 계시고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기 관리의 힘이에요. 미리미리 손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던데, 약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보다 뇌졸중, 심근경색이 훨씬 무서워요.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경우는 1000명 중 1명도 안 돼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면 10명 중 3명은 심혈관 질환이 생겨요. 게다가 요즘 콜레스테롤 약은 정말 안전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먹고 있는 약이거든요. 매년 수천 건의 연구가 나와요. 모두 안전하다고 해요. 제가 직접 콜레스테롤 약을 10년째 먹고 있어요. 건강검진할 때마다 간 수치 정상, 근육 수치 정상이에요. 오히려 약 먹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대병원 교수인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7가지 건강 습관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골고루 적당히 먹기예요. 많은 분들이 뭘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못 먹을 음식은 없어요. 중요한 건 양이에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밥그릇 크기를 한번 보세요. 요즘 밥그릇이 옛날보다 훨씬 커졌어요. 옛날 밥그릇은 지금의 3분의 2 크기였거든요. 밥은 평소보다 3분의 2만 드세요. 대신 반찬은 골고루 드시고요. 특히 나물,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고기도 드셔도 돼요. 하지만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로 드세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윤석호 씨는 식단 조절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당뇨 약을 3개나 드시고 계셨거든요. 밥량을 줄이고 채소를 늘렸더니 6개월 만에 약을 1개로 줄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하루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이에요. 선생님, 1시간은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한 번에 1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해도 돼요. 아침에 20분 산책, 저녁에 40분 산책하면 1시간이에요. 아니면 집안일도 운동이 돼요.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빨래 널기 이런 것들도 다 운동이거든요. 중요한 건 숨이 살짝 찰 정도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좋아요. 박정희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세요.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3번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10층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거뜬해요. 혈압도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요. 세 번째,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수시 체크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재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계는 요즘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혈당기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재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만 재봐도 충분해요. 그러면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최중호 씨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혈압을 재세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패턴을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스트레스 받는 날 혈압이 오른다는 걸 발견하고 그럴 때는 일찍 자고 운동을 더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담배 즉시 금연이에요. 선생님, 담배를 40년 피웠는데 지금 끊어봤자 소용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담배 끊는 순간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20분 후에는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24시간 후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들어요.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광수 씨는 60년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딱 끊으셨어요. 지금 2년째 금연 중인데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계단 올라갈 때 숨 안 차신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 술은 절주예요. 술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라는 거예요. 남자분은 하루에 소주 2잔, 여자분은 1잔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은 반드시 금주일을 만드세요. 간이 쉴 시간을 줘야 해요. 김영자 씨는 원래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3일만 드시기로 하셨죠. 3개월 후에 간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얼굴도 훨씬 맑아지셨고요. 여섯 번째, 수면 건강 관리예요.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잖아요? 그래도 최소 6시간은 자야 해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송미경 씨는 불면증이 심하셨어요. 밤에 2~3번씩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요. 제가 권한 수면 습관을 바꾸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6~7시간 푹 주무세요.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50대 이후 경동맥 초음파와 MRA 검사로 본인 단계 확인하기예요. 경동맥 초음파는 목에 있는 큰 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여기서 동맥 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 있어요. 이 검사는 1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MRA는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검사고요. 이 두 검사만 받아도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안철미 씨는 이 두 검사를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경동맥이 60% 좁아져 있었거든요.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라고 하셨지만 이미 2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죠. 약물 치료, 운동, 식단 조절을 동시에 했어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습관만 지키면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99% 예방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뇌출혈에 대해 99%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4배나 더 무서운 병이에요. 사망률이 40%나 되거든요. 하지만 이 무서운 병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RA 검사로 뇌동맥류를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받으세요. 이 30만 원이면 평생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2단계 이전에만 막아도 평생 안전해요. 제가 알려드린 7가지 건강습관 기억하시죠? 1. 골고루 적당히 먹기. 2. 하루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3.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수시 체크. 4. 담배 즉시 금연. 5. 술은 절주. 6. 수면 건강 관리. 7. 경동맥 초음파 MRA 검사. 이 7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99%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오늘부터 금연하세요. 운동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20분만 산책해 보세요. 검사 안 받으신 분은 내일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 잡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소중해요. 가족들에게도 소중하고 저에게도 소중해요.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아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들, 친구들, 동네 이웃분들께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금연했어요. 저는 이런 운동을 해요. 검사받고 이런 게 발견됐어요. 이런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음식이 혈압을 내리는지,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혈압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씩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조금만 일찍 관리했으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관리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모두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남편분이 담배 피우시면 부인분이 도와주시고, 부인분이 운동하기 싫어하시면 남편분이 함께 산책하시고요. 이렇게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김태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